안녕하세요. 스윙꾸락쟁이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철 건강 음료 생강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생강 하나만 가지고도 생강청을 만드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좀 달콤한 설탕을 좀 적게 들고 달콤한 맛을 주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이 대추도 우리 한방 약재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강과 대추를 합해서 생강대추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훨씬 생강만으로 하는 것보다 맛이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설탕량은 조금 적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생강 다듬는 방법이 이게 뭐든지 이제 요리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식자재 재료 손질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햇생강의 경우에는 쉽게 잘 벗겨지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살금살금 밀어서 자,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서 이제 상처가 깊거나 좀 흠이 많은 깊이 패인 험 같은 거는 자, 이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긁어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강 조각조각 사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흙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각이 많이 붙어있는 생강은 자,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긁어내고 칼끝으로도 이렇게 긁어내시면 됩니다. 좀 홈이 깊은 곳은 자, 이렇게 생강 손질을 하는 거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내 손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 겨울철 아주 좋은 이 음료를 만드는 거니까요.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대추는 지금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대추를 제가 물에다가 좀 담가 두었어요. 그래서 이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로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닦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 두신 다음에 하면은 주름이 조금 펴져서 닦기가 쉬워지고 이물질이 쉽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대추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대추는 물에다가 담가 두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은 이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이제 설탕 중에서 흑설탕을 준비를 했고요. 생강의 양은 약 500g, 설탕의 양은 400g, 그 다음 대추는 그냥 집에 있는 만큼인데 대추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약 3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는 많이 넣으면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풍미가 좋고 더 달콤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생강을 먼저 제가 이제 편으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편으로 쓰는 거는 일단 생강을 이제 편으로 썰어서 찬물에다가 담가둘 거예요. 그 찬물에 담가두는 이유는 이 생강에 쓰고 아린 맛이 있거든요. 그 쓴맛하고 그 다음에 생강 속에 있는 전분도 조금 빠져나가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편으로 다 쓰신 다음에 자, 생강은 자 편으로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다 찬물에다 좀 담가주세요. 찬물에 담가주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대추 손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 대추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대추 씨를 갈라낸 거예요. 이렇게 씨만 발라내세요. 자, 이렇게 씨를 다 발라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한 석장 정도를 이렇게 포개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채 쓸기를 합니다.
자, 칼을 살짝 이렇게 눕혀. 요 칼등이 내 손가락에 닿고 이 칼날은 바깥으로 향하게 쓰셔야 되겠죠? 안전하게 이렇게. 이건 다 기본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추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이제 물에 담가 두었던 생강을 제가 이제 건져서 일단 믹서기로 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강이 수분이 그리 많지 않은 재료라 믹스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약 100ml 정도, 반 컵 정도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곱게 갈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곱게 가시는 게 좋아요. 내 집에 가정에 착즙기가 있으신 분들은 또 휴롬이나 그런 착즙기로 하시면 굉장히 간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믹서기로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곱게 갈려있는 이 생강을 이제 자, 이제 이렇게 곱게 갈은 생강을 자, 이 면포에 넣고 이 주머니 넣고 면 주머니에다 넣고 꼭 짤 거예요. 자,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는. 자, 이제 어떤 경우의 분들은 이렇게 갈은 생강에다가 그냥 설탕을 버무려 놨다가 생강차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생강 찌꺼기가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꼭 짜서 맑은 생강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한꺼번에 다 넣고 그냥 한꺼번에 짜려고요. 면주머니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면주머니가 하루 오래 써가지고 다른 음식물이 배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짙어졌는데 보통은 이제 하얀 면주머니, 배주머니도 많이 팔아요. 이렇게 자, 물은 반컵만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햇생강이라 이렇게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맘때에 생강청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팔이 아프도록 제가 짰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부들의 팔뚝이 굵어지나 봐요. 자, 이렇게 좀 생강이 거의 500g 정도가 이렇게 짜니까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버리느냐 하면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아까 저기 이제 그 앙금이 가라앉았잖아요. 그 앙금에다가 찌꺼기 짰던 거, 우리 면보장에 짰던 거를 합해서 이렇게 그냥 뒤적뒤적 섞으세요. 이렇게 밑에 가라앉았던 앙금은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뒤적뒤적 섞은 다음에 지프백에다가 담을 거예요. 자, 이런 지퍼백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담으신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서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생선 조림이라든가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양념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쭉 열어놓고 구멍을 열어놓고 다지듯이 납작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두셨다가 이제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착즙한 이 생강물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생강 속에 들어있는 전분 때문에 거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시 동안 놓아주면 이 앙금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앙금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전분기가 들어가면 살짝 좀 떫은 맛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껍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라앉혀서 윗물만 쓸 거예요. 앙금은 앙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 잠시 동안 기다렸다가 앙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할게요. 자, 생강을 지금 제가 생강 가른물을 가라앉혀 두었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3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윗물만 살짝 따를게요. 밑에 지금 전분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럼 이 전분은 그냥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전분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대추 잘라두었던 대추를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끓이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대추에 맛이 좀 더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반컵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양에서 계속 졸여서 한 지금의 반 정도로 되게 졸일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부었던 수분은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대추의 깊은 맛도 우러나오는, 그래서 대추 생강청이 됩니다. 자, 지금은 조금 높은 불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막 끓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불을 중불로 낮출게요.
이렇게 지금 계속 중불로 지금 끓이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지금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보면은 툭툭툭 끊어지는 듯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청이 되면 우리 조청 꿀보다는 살짝 묽은 그 정도. 그래서 이 끊김이 없이 쭈루룩 떨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툭툭툭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자, 이제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물의 느낌에서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숟가락에서 떨어질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졸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대추에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대추의 씹는 맛도 뭐 이렇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대추를 잘게 채를 썰어서 넣는데요. 이 씹는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맑고 맑은 생강차를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대추만 따로 다른 냄비에다가 끓이셔요. 이렇게 푹 끓이시면은, 마찬가지로 끓이신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고울 정도로 끓이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포장이에다가 꾹 짜시면 이 대추에 액이 나오거든요. 그 액하고 이 생강 액하고 같이 섞어서 졸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추가 충분히 우러나는데, 저는 이렇게 대추를 넣고 하시면 그 생강의 어떤 맵고 아린 맛이 이 대추로 인해서 중화가 돼가지고 우리 대추차의 맛도 조금 느끼시면서 생강차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추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거룩해지는 상태? 예,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떠서 해보면은 뚝뚝 끊어지지 않고 쭉 되면은 된 거거든요. 저는 불을 아주 약불로 낮춰서 조금 더 은근하게 또 졸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자,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도 더 많이 있고요. 좀 더 거룩해진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거룩해졌습니다. 거의 양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대추를 처음에 채를 쓰시잖아요. 최대한 곱게 써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도대체 언제 그만둬야 될까 그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불을 올렸을 때 밑에서 이렇게 이제 끓으면서 올라오는 기포 있잖아요. 그 기포 속에 물기가 많이 그냥 물이 퍽퍽 올라온다는 느낌이 드시면 조금 더 졸이셔야 되고요. 근데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게 올라온다, 밑에서 기포가 안 올라오고 하여튼 뭔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느낌이 드실 때, 그때가 이제 완성 단계거든요. 그리고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 밑에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물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갈랐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갖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다가 식은 다음에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졸인 음식이라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 넣어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항상 드실 때는 짝 마른 수저로 이렇게 한 수저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도 안전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추 생강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